미국에서 보내온 질문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청소년과 젊은 층에서 마약,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신분열증, 불안장애, 우울증 등으로 인한 건강 악화와 약물 중독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가 마약에 중독되어 문제를 겪는 상황에서 어떻게 개입하고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가 자녀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요? 스승님께 지혜를 청합니다. 이 사회가 지금 우리가 할 일이 없고 막 이렇게 뒤죽박죽 섞이고 힘든 사람이 많으면 마약이 출몰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또 마약으로 해가지고 그쪽에 기생하는 그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정신이 똑바로 바뀌었는데 마약을 할 것인가? 안 합니다. 우리 이 사회가 썩어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신 상태가 썩으니까 마약도 내한테 오는 거예요. 정신이 이렇게 낮아지지 않으면 마약이 안 들어옵니다. 마약이 우리한테 들어오자면 정신이 열량이 어떻게 되냐? 30% 미만이 돼야 됩니다. 그럼 희한하게 마약이 내한테 와요. 누구 사람을 통하든 어떻게 요원을 통하든 조직을 통해서라도 내한테 그게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면 절반 정도 50%만 돼도 마약이 안 오냐? 내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은 마약이 가면 안 설 거기 때문에 안 옵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서 모순된 게 다가온다고 겁을 내지 말고 내가 모순된 것이 내한테 안 다가오도록 내가 살아야 됩니다. 정신이 살아있어야 된다. 정신이 살아있지 못하고 죽으면 오만 벌레가 다 오고 오만 환경이 다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이 살아있어갖고 밖에 나오는데 깨끗이 씻고 싹 정리해가지고 잘 나와요. 파리가 앉아가 있을 거냐? 안 앉아 있습니다. 벌레가 끓을 거냐? 안 끓습니다. 근데 지저분하게 하고 냄새나게 해갖고 나와가지고 저쪽에 있으면 가만 앉아 있어도 벌레가 옵니다. 에이. 인간이 살아있다면 그러한 지저분한 벌레는 우리한테 못 오게 돼가 있고 그러한 환경을 이 사회에 만드는 곳에 우리가 갑니다.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은 사회를 살아도 잘 정리해 놓은 데 가서 살아요. 정신이 죽은 사람은 저쪽 우진 곳에 아주 냄새 나는 곳에 잘 살아요. 그럼 거기는 벌레가 끼는 데죠. 대한민국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식인들입니다. 지식인들이 지저분한 데 가서 산다? 너는 무식해서 지저분한 데서 사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이 자살이 세계에서 1위냐? 너희는 지식을 갖췄기 때문에 자살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지식 안 갖추면 안 됩니까? 안 갖춰도 됩니다. 지식을 안 갖추면 자살은 안 해. 왜? 먹고 살라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먹고 살라고 사는데 손으로 땅을 파갖고 감자를 캐서라도 먹으려고 사는 거지 죽으려고 안 합니다.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왜 자살을 많이 하냐? 지식을 이만큼 갖췄는데 이만큼 갖춘 사람이 여기에 내한테 질맞는 활동할 일이 없다 이 말이죠. 이 사회에서 내가 지식인보다 낮은 데 가서 이 일을 하라 그러면 비굴해가지고 이 일을 하다가 죽고 싶어지는 거예요. 지식을 이만큼 갖췄으면 지식인이 해야 될 일을 이 사회가 마련해 줘야 되는 거죠. 이걸 마련해 주지 못해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고 우리 지식인들이고 전부 다 스스로 나는 비굴하게 안 살라고 내가 자살을 하는 거야. 비굴하게 안 살라고.
지저분한 방법으로 안 살라고. 지식인이 사는 방법은 아주 보람 있는 삶을 살게 해주면 한 명도 안 죽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뜻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은 게 지식인들이에요. 그 일을 찾아주면 단 한 명도 안 죽습니다. 이걸 누가 몸이 끌어주고 못 찾아준 거죠. 대한민국 사람은 아주 엘리트들이고 고급적으로 키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는 일이 즐겁고 기쁘게 이런 보람있고 아주 뜻있는 일을 하면서 살면 한 명도 죽으려고 생각 안 합니다. 이제부터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한 일을 해야 돼. 뜻있고 보람있는 일. 요걸 앞으로 이 사람이 찾아주고자 세상을 다 둘러본 겁니다. 대한민국이 자살이 세계 1위입니다. 이 말이 되는 소리냐? 어떻게 이래 똑똑하고 이렇게 우수한 민족이 세계에서 자살 1위를 십몇 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느냐? 답을 못 찾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계속 뭐 자살 올림픽을 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살 올림픽 하면은 금메달 늘 받아야지. 지금 자살을 멈춰야 돼. 대한민국에서 자살을 멈추었다, 바른 길을 찾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살을 멈추는 바른 길을 찾았다면 엄청나게 가는 방향이 지금 달라져 갖고 있다는 소리를 그 안에서 하는 겁니다. 이는 프로젝트 지금부터 할 테니까. 대한민국 자살 제로. 언제까지? 2030년까지. 지금은 자살 방지책으로 안 됩니다. 바른 답을 찾아서 바르게 가면서 자살 제로가 일어나야 돼요. 대한민국이 자살을 안 하면 인류의 자살을 다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바른 방법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회 부모들이 이제 이 사회 부모들, 지금 우리 지식인들은 전부 다 사회 책임자고 이 사회의 주인들입니다. 이분들이 사회 부모로 지금 전부 다 나와야 될 때입니다. 대한민국이 자살 1위 하는 데는 한 사람이 책임 없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늘의 힘을 못 받고 지금 우리가 지혜가 안 열리고 우리가 살기가 힘들고 이렇게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과 백성들이, 이 자손들이, 우리가 선배들이, 우리가 어른들이 자살을 하는 걸 방치해두고 있는데 니한테 힘을 준다?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자연에서 그렇게 안 합니다. 나는 자연의 하늘의 제자입니다. 하늘의 제자가 인류의 마지막 수행자로 나와서 세상을 너희들이 사는 게 바르게 사는지 안 사는지를 다 뒤져보고 처음부터 그래서 만행 중이었었던 겁니다. 제일 1번 명령입니다. 최고의 우수한 천손들의 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살을 없애라. 그 뒤에 필요한 건 다 줄 테니까 자살을 없애라. 대한민국 자살 제로 2025년부터 시작을 하고 2030년 돼 가지고 자살 제로가 일어날 것이고 인류는 대한민국을 따를 것이고 자살 제로를 하면서 인류 평화운동이 시작이 될 것이고 이것이 대한민국에 가는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요거로부터 시작을 해갖고 대한민국의 인류 국가가 될 테니까 사회 부모로 나와서 자살 제로 프로그램에 전부 다 동참해야만 됩니다. 이것이 이 대한민국을 새로이 이끌어 나가는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우리는 이 사회 책임자들이고
이 지구촌의 책임자들입니다. 이 지구촌을 평화롭게 만들어주고 이 길을 열어주고 우리가 가야 되는 그러한 지식인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을 시작을 하면 됩니다. 2030년까지 대한민국 자살 제로 시작합니다. 스승님께서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 자주 언급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언어인 한글은 표현력이 뛰어나며 특히 세계의 표현에 있어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색과 나의 감정을 함께 이입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화가 나거나 분노할 때 터지는 욕은 그 종류가 다양하여 세계적으로도 독특하다고 여겨집니다. 욕을 통해 잠시 감정을 풀 수 있지만 이는 대자연에 기록되고 본인의 영혼에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스승님, 욕을 사용하는 것이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욕을 대체할 수 있는 행동이나 표현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욕을 들어보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러면 내가 욕을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쁜 짓을 내가 해서 들을까요? 안 했는데 들릴까요? 답 다 나왔네. 내가 욕을 듣는 것은 네 삶을 잘못 살고 있어서 그게 쌓여가 욕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잘못 살 때 그걸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내가 누구한테 욕을 먹었다. 욕을 먹었으면 나는 욕 먹을 짓을 안 한 사람은 절대 욕소리가 내한테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조그만 욕이 들어왔을 때 나는 얼른 생각을 해갖고 내 자신의 모지름을 갖추면서 이걸 정리를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욕을 하니까 그 사람을 나무래고 내 자신의 모지름은 지금 뭔가 개발을 안 하고 노력을 안 해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조금 더 질량이 높은 욕이 들어와요. 정확하게 옵니다. 0.1mm도 안 틀려. 누구한테 욕을 먹는다라는 것은 내 삶을 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는 것이 다 살죠. 사는데 우리가 질량이 요만큼 갖춘 사람은 요 방법대로 살아야 되고 요만큼 갖춘 사람은 요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사는 게 전부 다 천차만별로 다 틀린 겁니다. 거기에 맞게끔 안 사니까 욕먹는 거예요. 왜? 손해봤거든요. 요만큼 키워놨는데 요 짓을 하면 손해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 희생이 손해봤을 때 그때는 질량은 이만큼 먹고 요런 짓을 하고 살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량이 이만큼 키워놓은 사람이 요 짓을 하면 욕 먹는 거다 이 말이죠. 내 행동이 요런 짓거리를 하면 욕이 들어온다. 근데 서양에는 말이죠, 요렇게 심한 욕을 못 만들어요. 왜 심한 욕을 못 만드냐? 나무 가지잖아요. 나무 가지에서 하는 일이 뿌리에서 하는 일하고 틀려요. 그래서 서양에 뭐가 가냐? 기독교 문화가 들어갔습니다. 하느님이가 뭐라고 가르쳤다고 하면서 가르치느냐 하면, 너무 거를 탐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게 탐하는 걸 안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욕을 안 먹죠. 욕을 들어 먹어도 약한 욕을 들어요. 왜? 탐하려고 안 하면서 조금 했거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이게 대한민국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지독한 사람한테 지독한 욕을 해야 돼요. 약한 욕을 해야 돼요. 잘못하면. 지금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는 말 자체가 지독한 말도 있고 아주 신성 같은 말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 따라 갖고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다.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지금 당장은 못 바꿔도 이렇게 짚고 가라는 거죠. 짚고 가면 지금부터 기분 나쁜 소리가 잘 안 들어옵니다. 어느 시간이 지났는데 내가 삶을 안 바꾸면 그때 다시 또 기분 나쁜 소리가 와요. 우리가 사기를 당한 사람이 또 당하게 때가 있어요. 왜 사기를 당했는데 또 칠까? 사기 친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사기 당한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대답하기가 참 애매하지. 사기 당한 사람이 힘들어요? 사기 친 사람이 힘들어요? 이거는 똑소리 나죠. 사기를 당했다라는 건 내가 잘못해서 당한 거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사기를 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저 사람이 잘못 살고 있으니까 저기 가서 사기치라고 하느님이 보낸 사자입니다. 잘못 사는 만큼 사기를 치는 거예요. 어리숙하게 산다든지 착하다고 잘났다고 한다든지 이러면 사기를 딱 당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착하게 사는 게 아니고 어릴 때 사기쳐요. 어릴 때 사기 안 쳐요. 7살 됐는데 사기 안 친다니까. 왜? 착하잖아요. 어릴 때는 착하게 키우는 것이고 청소년 되기 전에 10대가 되면 그때부터는 바르게 살도록 키우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서 나중에 내가 30살이 됐는데 착하게 산다? 너는 사기꾼이 올 수 있는 상대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바르게 살아야지. 그럼 바른 것을 내가 분별을 못하니까 착한 걸 바르게 사는 거라 그래. 대한민국 사람들 참 착하거든요. 그래 사기를 엄청 당해. 사기를 몇 번 당하고 나면 이제 독해집니다. 사기를 당하고 나면은 이게 내가 바르게 잡아갖고 바른 사람이 돼야 되는데 독해져. 독해지면 사기를 크게 맞아요, 이제. 그래서 사기꾼을 자꾸 나무래고 욕을 하면 그놈 때문에 내가 어려워졌다 그래요. 니 때문에 니가 어려워진 거예요. 사기를 치러 온 사람은 이제 바른 일을 하러 온 게 사기를 치는 게 바른 일이에요. 그럼 사기를 내가 잘 쳤으면 어떻게 되냐? 프로젝트 성공. 이래갖고 한 건 했으니까 그러면 이 양반이 어떻게 되냐? 유럽에 놀러 가는 사람도 있고. 왜? 성공했으니까. 휴가 주는 거죠. 그 돈 다 쓸 때까지. 성공하면 선물이 와요. 그게 휴가라. 그러게, 이게 조그만 거 사기친 사람은 저쪽에, 저 해운대 놀러 갑니다. 조금 더 크게 친 사람은 제주도 놀러 가요. 비행기 타고. 왜? 휴가 가거든, 휴가. 사기를 친 게 질량 따라가지고 휴가 가는 게 다 틀려요. 그 애인한테 또 반지 또 사줘. 크게 친 사람 보석 반지 사줘. 사기 치는 것도 실력이에요. 내가 실력이 약하면 당하는 게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린 바르게 사는 것과 착하게 사는 걸 구분해야 된다. 사람은 바르게 살아야지 착하게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바르게 살아야 돼. 요걸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전부 다 과거의 지식으로 우리한테 전달해 준 거는 착하게 살면 하늘이 돕는다 그래. 하늘이 돕죠. 사기꾼 보내가. 착하게 살면 하늘이 돕는 건 맞아요. 사기꾼을 보내가 돕는다니까. 이제는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는 법칙을 바르게 공부를 해서 이런 거를 갖추어 가지고 국제적으로 앞으로 어려움을 갖고 우리가 올 때 이걸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바르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민족이에요. 이게 사회 인성 교육을 받지 못해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모르다가 보니까
나는 미덕이라는 게 양보하는 게 미덕이라 그러고, 양보하면 안 돼요. 내한테 주는 힘은 내가 잘 써야 돼. 그렇게 해갖고 내한테 준 환경을 이끌 줄 아는 그러한 지도자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욕 들어 물만한 사람은 욕을 들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걸 피하려고 들지 말고 이 욕을 받아가지고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어갖고 내한테 오리라. 오늘 들어먹을 일이 일어나서 오늘 듣는 게 아니에요. 작게 욕 들어먹을 일을 내가 만들면 조금씩 쌓여가지고 언제 누구하고 인연이 걸리는 쪽에서, 인연이 가까운 쪽에서 내한테 욕을 해갖고 이걸 갖다 내한테 두드리 팹니다. 정신 차리라 이놈아. 요렇게 되는 거니까 그걸 감사히 여기고 조금 하면 찔끔 참고 받아들여서 내 자신을 조금만 공부한다면 이런 일은 안 온다. 내가 힘든 것은 내가 잘못해서 힘든 것이고, 안 좋은 일을 내한테 일어난다면 나는 지금 사는 것을 잘못 살아갖고 이걸 쌓여서 지금 안 좋은 게 오고,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지금 이 사적인 에너지가 조금씩 안 좋은 게 쌓여갖고 고도가 돼갖고 사고가 일어나는. 우리는 이거 알아야 돼요. 뭐든지 쌓여가지고 딱 선이 닿으면 요때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우리가 받치지 않을 때 내가 갖춰갖고 살짝 올라가야 돼. 그럼 싹 지나가면서 안 때리는 거예요. 인간은 성장의 동물이에요. 내가 항상 성장하지 않으면 어디서도 부딪히게 돼 있다. 머물지 마라. 항상 성장해야 되면 절대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명심해야 되는, 이 대한민국의 청소년들, 홍익인간 지도자들이 이런 공부를 해서 뇌를 다져나가야 된다. 자연에 일어나는 일을 불평불만하지 말고 이것이 왜 일어나는 일을 찾아가지고 이래서 내가 바르게 갖추어서 인류를 이끌어주고 이게 바르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인류의 지도자들이 돼야 된다. 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나 바라던 일이 성사됐을 때 감정적으로 너무 좋아하고 흥분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다음 단계로 순조롭게 넘어가지 못하고 일이 꼬이거나 망가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몇몇 자기계발서에서는 어떤 일에 집착하여 감정적으로 흥분하게 되면 균형이 깨지게 되어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하게 하니 일희일비하지 말고 평정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떤 일에 감정적으로 고조되는 것이 그 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평소에 공부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다고 막 날뛰지 않아요. 좋은 일의 질량만큼 좋아하는 거죠. 근데 평소에 우리가 공부를 안 하고 질량이 약한 사람이 조금 좋은 일이 생기니까 막 날뛰고 좋아서 미치도록 날뛰는 거죠. 조금 좋은데 뭐가 그렇게 좋다고 날뛰냐. 그러면 이제 실수하는 겁니다. 좋은 거는 감사할 줄 알고 이걸 다스려야 되죠. 우리는 좋다고 해서 되게 좋아하면 그 뒤에 사고가 나요.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안 좋은 일도 오면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좋은 일도 오면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큰 일이 안 생깁니다. 그 다음에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죠. 좋은 일이 오는데 이걸 다스릴 줄 아는 사람한테는 좋은 일을 자꾸 줘요. 좋은 일을 줄 때 얼마큼 어떤 식으로 주느냐면 배가수로 줍니다. 내가 이게 좋아갖고 다스려냈다. 다스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어떤 소리를 하느냐? 감사합니다. 다스렸다라는 것은 내가 좋은 일이 온 거를 고마운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자연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상대한테 감사하다 하더라도 자연에 감사하는 거예요. 환경에 감사해도 자연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뒤기 팔딱 뛰지 않아요. 너무 감사한 거죠. 요렇게 하고 다스리는 사람. 다스리고 나면 그 다음에 좋은 일 또 줍니다. 이 주는 거는 배가수로 주는 거. 배가수가 얼마큼이냐면 10배. 요번에 요만큼 좋은 것이 배가수로 주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10배 준다 이 말이죠. 10배를 배가수라 그래요. 그럼 잘못했을 때 그걸 지금 반성을 안 하면 배가수로 뺏겨요. 에너지가 뺏긴다. 요렇게 해서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잘못한 거는 반성하고, 내가 잘못한 걸 어떻게 분별하냐? 조금 기분이 나쁘게 됐어. 이러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상대를 탓한다든지, 이런 환경을 탓하고 내가 반성을 안 하면 배가수로 나는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근데 이걸 내가 잘못한 거를 지금 깨치지 못해서도 분명히 내가 잘못했으리라. 요걸 좀 만져가야 되겠다.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자연에 하는 소리예요. 본인한테 안 해도 돼. 자연에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배가수로 어려운 일이 안 오고 여기 순탄하게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되고 나면 또 선물 줘요. 왜? 네가 노력했잖아. 인간이 노력한 건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선물 줍니다. 그걸 보고 달란트라고 이야기해요. 달란트. 인간이 노력한 사람한테는 절대로 달란트를 선물을 주게 돼 있지. 노력했는데 무시한다. 절대 그런 법칙 없습니다. 좋은 일이 있었으면 분명히 네가 노력한 게 있어서 주는 거니까 감사하고, 감사하는 게 자연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하느님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만인에게 감사하는 거. 이것이 하느님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누굴 찾아가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그러고 또 가면 더 좋은 일이 생겼어. 또 감사할 일이 생기고, 또 이제 감사하면 더 좋은 일이 생겨서 또 감사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이 한 사람이 바르게 분별을 해가고 감사할 줄 알 때 인류의 100명이 감사할 줄 압니다. 이거 참 재밌는 겁니다. 이거. 이 인류에서 뿌리가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고목나무 한 그루는 아주 그 기운을 먹고 성장을 합니다. 이 뿌리 민족, 일당백. 우리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이만큼 지금 어려워졌다는 것은 우리가 불평불만하는 병이 걸려가지고 지금 어려워진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불평불만할 게 어디 있다고 지금 불평불만을 하느냐. 우리가 몇십 년 전에 엄청나게 세계에서 제일 못 살게 살고 아주 비굴하게 살았어요. 지금은 이만큼 살만해. 그런데 지금 불평불만한다고? 이 사회가 불평불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돼가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이 온통 전부 다 불평불만하는 사회가 내가 세상에 나와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모든 국민이 불평불만을 해. 불평불만을 하다가 보니까 오늘날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돼버린 거예요. 다 잘못했잖아요. 모든 국민이 잘못했어요. 불만병이 걸려가 있다. 이거. 왜? 내 잘못을 모르니까. 우리가 할 일을 안 한 거, 우리가 노력을 안 한 거는 놔두고 불평불만만 하고 사는 사회. 이 나라는 망합니다. 불평불만이 없는 이 사회는 발전하게 돼 있고, 불평불만 하는 사회는 망하게 돼가 있다.
내를 안고 있는 중이다. 우리 국민 이제는 불평불만을 하지 않는 사회운동을 해야 돼. 우리부터 불평불만 하지 않는 사회. 이런 일이 있으면 이것이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오리니 우리는 이걸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런 시대지. 이걸 갖고 자꾸 불평불만을 하면 안 된다. 불평불만 할 수 있는 자격은 우리 인간한테 하나님이 준 적이 없습니다. 자격을 안 줬어.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자격도 안 줬어. 이 일이 왜 왔는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돼가 있지. 이런 것들을 남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 내로 비롯해서 내가 어려움이 온 것이다. 이걸 지금 당장의 다는 몰라도 이런 걸 우리는 교육을 받으면 하나하나 풀어가야 됩니다. 내가 바르게 사는데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 이런 법칙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욕 들어 먹으면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그 말 잘 안 되죠. 조금 시간이 지나서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돼요. 지금은 당장 화가 날 수 있어. 내 상태가 그러니까. 시간 조금 지나 우리가 이런 교육을 받음으로써 옳고 그름을 알 때는 시간 조금 지나니까 내가 몰랐던 걸 가르쳐 주는 것이니 감사합니다. 이러고 받아들인다면 욕 듣는 일이 지금부터 안 일어납니다. 이렇게 분별을 해야지. 우리가 바르게 가면 우리가 이런 교육을 못 받았던 거예요. 이제는 교육시대, 사람이 바르게 사는 교육시대, 인성교육시대가 지금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같이 공부합시다.